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출제됐던 문제들 주제학습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초 시간이고요. 관리, 해부, 양리, 영양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리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업무 보조라든지 환경 조성이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되실 수 있죠.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신체적 간호 돕기, 입원실, 진찰실의 환경 정리, 환자의 특이 증상이 관찰되면 간호사에게 보고하기, 활력 징후 측정, 각종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고 드레싱 준비하기, 처치 혹은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하거나 사용 후에 손질하기, 입퇴원 돕기, 지시하에 검사물을 수집하거나 감독하에 투약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검사물 수집, 투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간호조무사의 역할 문제 풀어보시면 업무로 옳은 것이에요. 첫 번째 상처 드레싱 독자적으로 하긴 어렵고요. 2번 입원 환자 병실 준비 답이 되실 수 있죠. 환경 정리라든지 병실 준비 하실 수 있어요. 3번 검사 결과 설명 간호사나 의사가 하시는 게 맞죠. 4번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의생사가 하시는 게 맞죠. 5번 수술 동의서 받기 의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부 문제에서 기도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길인데 뭐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이런 것들이 드실 수 있죠. 코나 입을 통해서도 공기가 들어가고 인두는 공기와 음식물이 들어가는 공동 통로라고 보시면 되죠. 공기는 기관 쪽으로 넘어가시겠고 음식물은 식도 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인두는 고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두염에 걸린 사람들은 중이염에도 걸리실 수 있어요. 자, 후두에서는 후두개가 되게 중요하죠. 후두개는 열려 있어서 공기가 자유롭게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식물을 삼킬 때는 닫히는 현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연하곤란 환자분들이 흡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두개가 잘 덮일 수 있도록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는 자세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기관지 부분에서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내강이 열려 있는 형태이고 점막으로 덮여 있죠. 상기도가 막혔을 때 기관 부분을 절개해서 기관 절개술, 트라키오스토미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 문제는 근육성 기관으로 음식물과 공기의 공동 통로로 오른 것은 아시면은 1번에 있는 인두가 답이 되실 수가 있죠. 해부 두 번째 문제는 심장 판막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죠.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에요.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3천 판막 있고 폐동맥 판막도 있죠.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는 2천 판막이 있어요. 승모 판막이라고 하죠. 그 대동맥에도 판막이 위치하고 있죠. 이 판막의 역할은 뭐냐? 심실과 심방 사이에 피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위치하고 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로는 심장 판막의 기능은 물어볼 수 있죠. 3번에 혈액의 역류 방지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의 포식, 식균 작용은 백혈구의 작용이죠. 2번 노폐물의 운반 기능은 혈액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에 혈액의 응고작용은 혈소파의 기능이죠. 5번의 산소 운반 작용은 헤모글로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혈구죠. 해부 세 번째 문제는 소화기 계통의 장기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우리 소화기 계통에서도 인두 앞에서 살펴보셨죠?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해요. 식도는 길이가 25cm고 연동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죠. 여기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위는 J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팽대 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에 부분,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연결하는 부분은 분문이라고 하고 출구 부분인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한 부분은 유문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위에서는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되긴 하지만 알코올과 당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실 수가 있어요. 소장은 십이지장과 공장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름이 있죠. 그리고 장윤모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장은 길이가 긴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소화가 일어나고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포도당처럼 분해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절운동은 소장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장끈과 결장팽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직경이 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화기계의 장기 기능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소화관의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어보시면 1번에 보시면 위는 연동운동으로 음식물과 위액을 섞어 십이지장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답은 1번이 되시겠네요. 2번 당분과 알코올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얘는 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화된 음식물을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흡수한다. 작은 단위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흡수하는 형태가 소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4번은 식도의 길이는 25cm죠. 5번에 직경이 굵은 것은 대장이고 길이가 긴 건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리에서는 리도카인과 디곡신이 출제가 됐대요. 두 개를 먼저 살펴보시면 디곡신은 강심제이죠. 투여 전에 맥박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맥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0회가 넘을 때 투약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이면서 항부정맥제예요. 그래서 부정맥이 떴을 때도 사용하실 수 있죠. 다른 주요 약물들 살펴보실게요. 쿠마딘 헤파린이 있죠. 항응고제예요. 피하로 주사하는데 이 주사를 맞고 나면 문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꼭 해주셔야 돼요. 출혈 위험성이 있죠. 몰핀, 데메롤 같은 경우는 과다 투여하면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여하기 전에 호흡수를 재시는 거 꼭 필요하실 수 있어요. 아스피린은 엔세이드라고 하죠.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해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위장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궤양 환자는 투약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라이증후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리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타슘이 체외로 배출돼서 저칼륨 혈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약하시는 거 필요해요. 아미노필린은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서 넓게 만들어서 숨쉬기가 편하게 하는 약물이에요.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에 사용할 수 있죠. 페노바비탈은 뇌전증 치료제로 불안을 진정시키거나 불면증 치료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양리 문제 살펴보시면 심근 수축력과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심부전 치료제는 뭐냐 했을 때는 답은 디곡신이 되실 수가 있죠. 강심제, 디곡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박은 60회가 넘을 때 투약해야 된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1번의 아세트아미노펜은 엔세이드 진통 소염제죠. 2번의 아이소나이지아드는 폐결핵 환자분들의 치료약이죠. 3번의 헤파린은 항응고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번의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죠. 호흡수를 꼭 측정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국소 마취제이자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뭐냐 했을 때는 얘도 리도카인이 되실 수가 있죠. 국소 마취제이면서 부정맥 치료 리도카인이에요. 1번에 있는 코케인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죠. 2번에 와파린은 항응고제예요. 4번에 프리미돈 같은 경우는 항정관제, 발작 증상 있을 때 투약하실 수 있죠.
5번에 드리마비는 항히스타민제죠. 감기라든지 알러지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영양 문제에서는 무기질의 역할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특히나 칼슘 출제가 됐다고 해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죠. 인과 함께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칼슘은 또 혈액 응고에도 관여해서 칼슘이 부족하면 출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부족 증상으로는 칼슘이 부족하면 성장이 억제되거나 구루병, 골연화증 발생할 수 있어요. 나트륨과 칼륨은 체내의 수분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구토나 설사,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칼륨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근이 약화돼서 심장 마비도 올 수 있죠. 마그네슘은 ATP, 에너지와 관련된 효소 활성화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관여를 해요. 부족하면 신경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철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죠. 비타민 C하고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부족하면 빈혈, 두통 발생하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발육부진이라든지 점액부종 같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죠. 불소는 치아를 보호하고 충치를 예방해요. 과하게 투여하게 되면 반상치라고 해서 이가 상하실 수가 있죠. 칼슘의 역할에 관한 문제 풀어보시면 혈액 내 존재하는 칼슘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면 1번 철분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C죠. 2번에 혈액 응고를 돕는다. 답이 되실 수가 있어요. 3번 비타민 C가 흡수를 촉진시킨다. 비타민 D죠. 칼슘은 비타민 D와 같이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신경 자극을 전달을 관여한다. 나트륨과 포타슘이죠. 나트륨 포타슘 펌프가 열리고 닫히면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실 수 있어요. 5번에 삼투압을 조절에 관여한다. 삼투압은 나트륨과 관련이 있죠. 영양상태 평가에 관한 문제도 나왔는데요. 임상조사를 먼저 할 수 있죠. 피부나 눈, 머리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요. 체위조사에는 신체 계측을 통해서 측정하실 수 있죠. 체중 백분율 구하실 수 있어요. 표준 체중은 신장 빼기 100에 곱하기 0.9를 하시는 거죠. 체질량 지수 BMI 같은 경우는 체중을 신장 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25 이상을 비만으로 평가해 주시면 돼요. 피부 두겹짓기 클리퍼를 이용해서 피와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허리, 엉덩이 둘레비도 측정하고 상완이 둘레도 재실 수가 있겠어요.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환자의 영양상태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시면 1번에 표준 체중 같은 경우는 키 빼기 100에 곱하기 0.9를 하시는 게 맞죠. 2번에 피하 지방 두께는 주로 상완의 삼두근을 이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3번에 운동량과 운동 빈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시기라든지 계측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거, 신체 계측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4번에 체질량을 측정한 결과 25 이상을 비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28은 비만이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5번에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는 체중을 신장 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거 맞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영양에서 식사 종류 중에 연식을 고르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 살펴보시면 상식이 첫 번째죠.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식사를 상식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식은 씹고 삼키기 편하게 조리된 식사예요.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져서 나오실 수도 있죠. 연식은 소화되기 쉽고 부드럽게 조리된 식사죠. 종류를 보시면 죽 종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계란찜, 연두부 정도가 되실 수 있죠. 유동식은 수술 후 환자라든지 삼키기 곤란한 환자, 급성 고열 환자에게 좋은 식이에요. 전유동식과 맑은 유동식이 있는데 전유동식은 미음 종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맑은 유동식은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물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식이 끝나고 나면 물을 먼저 드시고 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순서대로 식이를 진행해 주시면 좋죠. 식사와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시면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음식은 뭐냐 했을 때는 4번에 있는 연두부가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